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하게 삽시다 신나라입니다. 병에 걸리면요 이런저런 제약이 참 많죠. 특히 당뇨에 걸리신 분들요. 드시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꾸준히 운동은 해야 돼서 이래저래 불편이 참 많으신데요. 그렇게 해서 차도가 있으면 좋지만 별로 병에 차도도 없으면 스트레스만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효과적인 당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당뇨. 매년 50만 명씩 늘어나던 당뇨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진입한 올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하는 질병 당뇨가 당신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당뇨 대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본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병원 최수병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는 말 그대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예,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그 말 그대로 하면 뇨에 당이 나온다는 병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입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우리 음식을 먹었을 적에 음식에 소화돼 들어온 에너지원, 즉 포도당인데요. 네. 그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용당하지 않거든요. 그걸 이용당하는 걸 동화라고 그러는데 그 이용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체장에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네. 체장이 망가져서 기능을 떨어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경우에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사용 못해서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 몸은 포도당이 안 들어와서 에너지 원천이 힘도 빠지고 살도 빠져서 합병 쪽에 되고 고혈당에서 합병 쪽에 되는 이런 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족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인슐린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죠. 네. 부족하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슐린을 넣는 방법상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의 이제 그 인슐린 넣는 방법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모양과 그 패턴과 다르게 넣어줬던 것입니다. 네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간은 아주 적게 나오는 이 세 번, 점심 때 나오고요, 저녁 때 나오고 이걸 되풀이 되는데 이전까지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이거 좀 빨간 거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이 당뇨병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 공급해주되 장시간형 인슐린, 지속성 인슐린을 써가지고 한 번 맞으면 24시간 인슐린 부족하게 했죠. 그렇게 되면 이때 인슐린 이만큼 부족하게 되니까 고혈당이 되겠죠. 그 위에는 너무 높아져가지고 점심시간 후에는 너무 높아져서 심각한 저혈당, 인슐린 많으면 저혈당 오거든요. 심각한 저혈당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슐린 요법은 인슐린을 이런 정도로 아침에는 고혈당이 와야 되고 점심에는 저혈당이 오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선 인슐린 펌프, 인공치장기로 24시간 동안 인슐린을 이런 식으로 정상 패턴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이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방법 말고도요. 약을 먹어도 췌장을 자극하면 인슐린을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먹는 약. 네. 먹는 약이라는 건 췌장을 자극하는 약입니다.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이 나오도록 자극하는 약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조금 회복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지속적인 자극이 되니까 췌장 기능을 매일 조금씩은 더 나쁘게 매일매일 나쁘게 돼서 이제 결국은 반알 먹다 한 알 먹고 하나 먹다 두 알 먹고 이 먹는 약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슐린 펌프는요 그렇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췌장을 그대로 병든 췌장을 그대로 두고 외부에다가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인공장기 개념으로 달아가지고선 이 췌장과 똑같이 공급해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먹은 것이 다 우리 몸에 이용당하니까 살이 찌죠. 네.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네. 췌장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잘 먹어서 자기 몸에 있는 췌장도 건강해져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니까 네. 에너지 부족 상태도 안 되면서 또 잘 먹어도 다 동화되니까 혈당치 정상화되고 건강해지니까 합병증 없어지고 합병증을 예방되고 회복하죠. 그 다음에 췌장까지 회복해서 인슐린
펌프 때도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약을 먹는 방법 말고요.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방법인데요. 네. 그런 인슐린 주사랑 인슐린 펌프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옛날 인슐린 치료, 이 네. 기존의 인슐린 치료의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 공 방법이 비정상적인 패턴을 해서서 어떨 때는 너무 혈당이 올라가거나 어떨 때는 너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종잡을 수 없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몸의 동화 패턴의 비정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럼 굉장히 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인슐린 펌프는 정상 체장 운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인슐린을 패턴을 정상과 똑같은 3번 올라갔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합병증이 적게 오게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인슐린 펌프 아무래도 대중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서요. 정말 효과적이고 위험하진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임상 사례나 어떤 논문 발표하신 거가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지금 벌써 한 1년 됐습니다만은 한 7, 8개월 전에 우리 한국 당뇨병 학회에서 한국의 그 의과대학에 있는 당뇨병 교실 10군데에서 당뇨병 치료하고 있는 양상을 25년 동안 관찰해서 발표한 거 있습니다. 혈당 조절의 양상은 뭘로 표시되냐 하면은 헤모그램 A1C,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 당화혈색소라고 그래서 이 혈색소에, 이 빨간 혈색소에 포당이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3달 혈당 잠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해도 상당히 장시간 동안 혈당 조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혈당치가 맨 처음에는 당화혈색소로 봐서는 혈당 조절을 봐서는 6% 이하가 정상입니다. 높으니까 약 10% 정도 됐다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2년 후부터는 평균 당화혈색소가 6%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 8.5%를 유지하고 극기 한 25년에 9%까지 올라가서 혈당 조절이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를 우리 건국의대 당뇨병 센터에서는 인슐린 펌프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결과를 같은 학회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은 그 처음에 할 때는 비슷하게 한 10% 되지 않습니까? 당화혈색소가. 그런데 그것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24개월까지 관찰해 보면은 정상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정상 혈당치와 똑같은 레벨인 6%를 유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열심히 치료하는 것이 이제 뜸물형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게 그것이 평균이 9%지만 우리는 6% 유지했기 때문에 많이 정상이 되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 단백질과 결합해서 독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얼마나 독작용을 하느냐 보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장시간의 혈당 조절의 양상을 그 물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래프 보는 것처럼 망막증이라는 합병증, 신장이라는 합병증, 말초 신경이 파괴되는 합병증, 신장에 앞에 미세 단백뇨 이런 것들의 위험도를 보면요 정상이 1의 위험을 갖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6, 7, 8, 9, 10위까지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많게는 15배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뇨병의 합병증은 혈당 조절이 잘 되면은 안 오는 거, 정상이 되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달면은 6% 유지했기 때문에 합병증을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8.5, 9% 유지하니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합병증을 오게 되는 그런 연구 논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슐린 펌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혹은 합병증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 이것도 아무리 기계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당뇨병을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뭐 생활이 문란해진다든가 혹은 또 간식을 많이 한다든가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다든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너무 적게 먹는다든가 뭐 이럴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가 또 인슐린 펌프를 너무 믿고선 함부로 막 행동한다든가 그러면은 소정의 치료를 안 될 수 있는 그런 주의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면은 또 다른 치료와 달라서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치장기를 회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나아서 네. 기계도 뛰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이 시간에는 당뇨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클리닉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신데 음식을 크게 조심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 당뇨 환자가 술을 먹을 경우 맥주는 해롭고 소주는 괜찮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혈당 수치는 높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어요.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당뇨가 있으신데 식생활을 별로 조절하지 않으신데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합병증이 무서운 건데 합병증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크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당장 눈이 멀거나 콩팥이 나빠지거나 다리에 신경합병증이 오진 않고 뭐 3, 4년 후, 5, 6년 후, 7, 8년 후에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 뭐 괜찮다고 그래서 안심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어머니께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적게 나오긴 하지만 아주 안 나오지 않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지 않아도 혈당 잘 조절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지만 결국은 이 정도 차이죠. 조금 높으면은 또 체장도 또 나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올바른 식이요법 너무 적게 먹는 식이요법 아닌 그것을 계속 잘해야 될 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한테는 맥주는 나쁘고 소주는 괜찮다던데요 하는 질문인데 술은 다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술이라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우리가 탄수화물 먹고 단백질 먹고 지방을 먹는 게 원칙인데 알코올이라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 맥주는 나쁘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 맥주나 소주나 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맥주에는 포당이 조금 들었다고 해서 나쁘고 소주는 중류주니까 포당이 안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알코올 알코올 네.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커다란 해를 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당 수치는 높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되나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어떤가요? 뭐 아까 처음 말씀과 비슷한 말씀에 당 수치가 높아도 우리 몸은 한 5년 동안은 그냥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원래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빠지더라도 잘 견뎌내는데 결국은 매일매일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5년 되면은 심각하게 한길 넘어가니까 눈도 멀게 되고 콩팥도 나빠지고 다리도 자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훨씬 전에부터 그 나빠지는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증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을 좀 속이는 점이 있죠. 혈당이 높으면 그때부터 나빠지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다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당뇨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당뇨병에 특별히 많이 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게 좋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 받거나 또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운동도 적게 하면서 우울증 빠지고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인슐린 작용이 적어지니까 체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걸리기 쉬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그 비만인 당뇨병이 거의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당뇨병 측과는 다르게 우리는 아주 굉장한 비만이 없기 때문에 비만 때문에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병도 처음에 그 당뇨병 환자 보면은 약 한 반수 정도는 당뇨병이 시작했는데도 모르고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 검진 등을 통해서 미리 발견해서 초기 때 빨리 적절하게 올바른 치료를 하면은 더 나쁘지 않고 또 완전히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정기 검진 등을 해서 일찍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